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김관재 차장과 함께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이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이 만남 결과에 사항을 속보로 계속 내보내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노림수는 이 부분을 미국을 견제한다 뭐 등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북한과 미국이 만나기 전에 북한과 중국이 만난 점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 시진핑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김정은은 북미 2차 정상회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수를 두었는데요. 다만 이런 중국도 미국 눈치를 또 봐야 되고 또 김정은도 계속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기의 수를 노리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까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 위원장의 시진핑 만남은 김정은 생일에 또 맞춰져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북한이라는 이런 파트너를 계속해서 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우리 뒷배는 아직은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림수였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런 무역협상 차관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었죠. 근데 오늘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 별다른 실이익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이런 식의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 가지고 올렸던 게 다시금 좀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이 이미 어떻게 보면 만날 장소까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남북 경협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아마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은 조금 계속해서 교착 상태인데 미국과 북한은 조금씩 접점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의미는 결국은 뭐다? 그 제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남북 경협주들이 올해 어떻게 보면 좀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남북 경협의 테마가 올해 내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예, 어제 저희 곽상준 지점장도 1월 달에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난티 앞서 얘기를 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100% 이상 올랐는데 1만 원대 아래였던 주가가 이제 뭐 3만 원까지 바라보고 그렇죠. 있고, 지금 너무 많이 이 오른 아난티를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또 새롭게 보는 남북 경협주 좀 탑픽으로 보는 종목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 손절 라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들어가셨을, 제가 얼마에 들어갔다, 제가 얼마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그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가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격에서 저 같으면 한 5%가 빠져버리고 그냥 무조건 손절을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게 동반이 되는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얘기가 많이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북 경협이 시작이 될 때 가장 많이 시작이 됐던 게 뭐였다? 결국은 건설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남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제재 때문에 뭔가 시설을 투자해주고 뭔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먼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인도적으로. 그 준 것만큼 막 주가가 활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숫자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실적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신 분은 여전히 아난티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종목 관심 종목 1위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아난티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변동성 굉장히 큰데 오늘도 10% 네, 이상 그렇죠. 상승했다가 네. 지금은 상승폭이 1,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은 아마 당분간 테마로 형성될 것이다. 이 안에서 종목들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기 전에 북한과 중국이 먼저 만난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우호를 과시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다. 또 중국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런 목소리도 우려감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만남에 대해서요. 자, 시진핑 후견 얻은 김정은. 이제 트럼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증시가 계속 네, 들뜬 모습을 긍정적으로, 네,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앞서 남북 경협주를 얘기했다면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바이로메드. 어제 급락이 나타났는데 그 전에 일단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로메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급락은 일단 단기 급등의 차익 실현이다라고 하이투자증권에서 너무 견제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최근 1개월 바이로메드의 수익률은 31%였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했다. 그러나 펀더멘털 바뀐 것이 없는 만큼 바이오 업종의 최선호 종목으로 토픽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이 분식 회계에 대한 네, 우려감이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 나왔었죠. 테마 감리는 현재 진행 중인데 언제 마무리될지도 미정이라는데 네, 어떻게 아직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아마도 여기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한번 넘어가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분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이오메드 하면 딱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게 유전자 가위입니다. 실제 작년 8월 달 정도에 미국에서 이거 그래 임상 한번 시작을 해봐라고 이제 세계적인 이런 유전자 가위 업체한테 허락을 해줬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올해 6월 정도면 아마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이건 좀 앞으로 혁신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바이로메드가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어제 좀 급락이 나와서 이거 뭐지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24만 원 지지가 되느냐가 가장 먼저 중요할 거고요. 여기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만 된다면 26만 원이 다시 돌파 시점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따라 잡아봐도 되지 26만 원 않을까라는 얘기를 돌파하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따라가자. 예,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정고점이 돌파가 되는 시점이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영역이 시작이 되는 예.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조금 예. 어찌됐든 유전자라는 이런 것은 앞으로의 희망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라는 게 원래 희망의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그 희망의 단서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평가를 하십니다. 바이로메드가 한 달 사이에 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어제 급락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길래 저희가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토대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제 급락은 경계적인 목소리를 좀 자제하는 어제는, 목소리였고요. 네. 분명히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대가 맞다. 그리고 펀더멘털도 변한 게 없다. 이런 그렇죠. 유전자 쪽에 기대감 맞다라고 긍정적인 이슈가 네, 더 그렇습니다. 우세했습니다. 바이로메드 살펴봤고요. 오늘 다시 상승세로 기울었네요. 삼성출판사 여러분 어제 상한가였죠? 네. 오늘 10% 이상 오릅니다.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아기 상어 이 노래가 빌보드의 차트에 진입을 했대요. 36위까지. 자, 미국 진출, 베이비 샥 뚜루뚜루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빌보드 핫백 최신 차트의 핑크퐁 동요 아기 상어가 32위, 스마트 스터디 지분 20% 넘게 보유한 삼성출판사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자, 우선은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지금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일단 거래가 터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가 없이 다시 한번 상을 갔다면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을 하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로 테마성 매매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출판사를 좀 길게 차트를 나와 보시면 최근에 이런 모습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테마성 매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열심히 접근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코리아도 연관이 있던데. 네, 같이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지금 오늘 25% 있다라는 거 상승이에요.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세요. 조금 더 세는 모습 어떻게 보면 누가 대장이 돼서 먼저 상한가를 가주면 삼성출판사도 오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후에 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계속해서 만약에 삼성출판사를 매매를 하시고 싶으시면 오늘 하루 종일 HTS를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 꼭 손절 라인을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차트 상위권에 방탄소년단만 올라온 게 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급으로 네. 아기 상어가 올라왔다. 네, 그렇네요. 이게 거의 선거권에서나 뭐 1세부터 100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이게 누구나. 국민 동요인데 이게 글로벌로 확산되는 현황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함께했습니다.